마그네슘 반년 드셨는데 손발 저림 그대로였던 74세 박태수님. 매일 밤 종아리 쥐로 잠 못 주무시던 69세 김영도님. 수면 때문에 석 달 드셨는데 새벽마다 똑같이 깨시던 62세 최영화님.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마그네슘 형태도 글리시네이트로 제대로 고르셨고요. 시간도 저녁에 맞춰 드셨습니다. 그런데 왜 효과가 없었을까요? 마그네슘은요, 그냥 먹는다고 몸이 알아서 쓰는 영양제가 절대 아닙니다. 조건이 딱 맞아야 흡수되고요. 조건이 틀어지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드셔도 그냥 빠져나갑니다. 형태 좋은 거 골라서 시간 맞춰 드시면 다 해결될 거라고 믿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그게 절반밖에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세 분 모두요, 마그네슘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는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위산 떨어진 상태에서 공복에 드셨거나 칼슘이랑 같이 먹어서 흡수가 막혔거나 물을 거의 안 드셔서 전해질이 흔들렸거나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쌓이면요, 마그네슘은 들어와도 쓰이질 못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왜 효과가 없었는지, 어떤 습관이 흡수를 막았는지, 뭘 바꿔야 체감이 달라지는지 이 세 가지만 확실히 아시면요, 지금까지 아무 변화 없으셨던 분들도 2주에서 3주 안에 확 다른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때문에 드시는 분들, 손발 저림 때문에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 먹으면 설사 난다는 분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중간에 놓치시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에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마그네슘 드시는지, 지금 형태가 글리시네이트인지 산화 마그네슘인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반년 드셨는데 손발 저림 그대로신 분 계시죠? 밤마다 종아리 쥐 나는 건 여전하고요. 새벽에 깨는 것도 똑같으신 분. 심지어 마그네슘 먹으면 설사만 나서 요즘은 먹기도 무서우신 분. 여러분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현장에서 보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원장님, 저는 마그네슘 먹어도 소용없어요. 이 말입니다. 글리시네이트도 사 드시고 저녁에도 드시고 용량도 맞춰 드셨는데 왜 효과가 없냐는 거예요. 돈만 나간 것 같고 허탈하다고 하세요. 그럼 저는 바로 여쭤봅니다. 언제 드세요? 그럼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요. 공복에요. 다른 영양제랑 같이요. 여기서 벌써 세 가지가 틀어진 겁니다. 공복에 드시면요, 위산이 약한 시니어분들은 알약이 녹지도 않고 그냥 통과해 버립니다. 설사만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흡수가 안 되니까 장까지 그대로 내려가서 자극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영양제랑 같이 드신다는 분들, 칼슘이요? 철분이요? 아연이요? 이 친구들은 장에서 마그네슘이랑 자리 싸움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밀려요. 아무리 좋은 제품 드셔도 흡수가 반토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 효과가 있을 리가 없죠.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마그네슘은 꾸준히 드시는데 낮 동안 물은 거의 안 드시는 분들, 커피 두세 잔이 전부고 물은 입에도 안 대시는 분들, 이러면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려면요, 수분이 꼭 필요한데 물이 없으니까 다리 쥐는 그대로예요. 새벽에 깨는 것도 똑같고요. 여러분, 이게 마그네슘이 안 맞는 게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조건이 안 맞는 겁니다. 마그네슘 탓하시면 안 돼요. 쓰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들면 다 소용없나 보다. 내 몸이랑 안 맞나 보다. 그냥 포기하고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수없이 봤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꿨을 뿐인데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지는 분들. 반년 동안 효과 없던 분이 식후로 바꾸고 칼슘과 시간 떼고 물만 조금 늘렸는데 다리 저림이 절반으로 줄어든 분들. 똑같은 마그네슘입니다. 똑같은 용량입니다. 근데 쓰는 방식만 달라졌을 뿐인데 결과가 천지 차이예요. 왜 그럴까요?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위산 떨어진 상태에서 공복에 먹으면 녹지도 않아요. 칼슘이랑 같이 먹으면 밀려요. 물 안 마시면 전해질이 흔들려요. 스트레스 많으면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려요. 수면 리듬 무너지면 아무리 먹어도 잠은 안 와요. 이런 조건들이 하나씩 쌓이면요, 마그네슘은 제 힘을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효과를 못 느끼셨는지,
어디가 틀어져 있었는지, 뭘 바꿔야 하는지.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돈 낭비 안 하고 제대로 된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이해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마그네슘 효과를 완전히 갈라놓는 조건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건 위산입니다. 60대 넘어가면요. 위산이 젊을 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위산이 약해지면 마그네슘 알약이 제대로 녹지 않아요. 그냥 딱딱한 덩어리 상태로 장까지 내려가 버립니다. 빵을 물에 적시면 금방 풀어지잖아요. 근데 마른 나무 토막을 물에 넣으면 하루 종일 둬도 안 부서지죠. 위산 없이 들어온 마그네슘이 딱 그 나무 토막이랑 똑같습니다. 한국영양대사연구소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60대 이상은 위산 감소로 미네랄 흡수율이 40%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을 드셔도 60밖에 안 쓰인다는 겁니다. 공복에 드시면 더 심해요. 위산이 거의 안 나오는 상태니까 흡수는 더 떨어지고요. 설사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 보면 식사 후에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트림도 자주 나오고요. 이게 다 위산 부족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 마그네슘 알약을 넣으면 위가 감당을 못해요. 그냥 밀어내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식후 10분 안에 드시면 됩니다. 밥 드시고 나면 위산이 활발하게 나오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제대로 녹고요. 흡수도 훨씬 잘 됩니다. 그리고 형태도 중요해요. 산화 마그네슘은 원래 변비약으로도 쓰는 형태라 설사 유발이 심합니다. 글리시네이트 형태로 바꾸시면 흡수율도 높고요. 설사도 거의 안 납니다. 여러분도 혹시 공복에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다른 미네랄과의 관계입니다. 칼슘, 철분, 아연. 이 친구들은 장에서 마그네슘이랑 똑같은 통로를 씁니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못 타잖아요. 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칼슘이 먼저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으면요. 마그네슘은 흡수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국내 미네랄 흡수 비교 연구를 보면요. 칼슘, 철분, 아연과 함께 복용했을 때 마그네슘 흡수율이 최대 절반 가까이 떨어진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합 영양제 안에 칼슘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같이 드시는 분들, 마그네슘 효과 못 느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종합 영양제 뒷면 성분표 확인 안 하시는 거예요. 비타민 D만 있는 줄 아셨는데 칼슘 500mg씩 들어있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혹시 지금 드시는 영양제 있으시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칼슘, 아연, 철분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들어있으면 마그네슘과 완전히 분리해서 드셔야 합니다. 해결 방법은 명확합니다. 마그네슘은 단독으로 드세요. 칼슘은 아침에 드시고요. 마그네슘은 저녁에 따로 드세요.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간격을 두시면 흡수율이 확 올라갑니다. 특히 야간에 마그네슘 드시는 분들, 종합 비타민이랑 겹치지 않는지 반드시 성분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가 높으면요, 마그네슘이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립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짜증나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뇌가 긴장을 풀려고 마그네슘을 엄청나게 소모해요. 서울신경대사연구센터 발표를 보면요, 스트레스 강도가 높을수록 마그네슘 소모량이 평소에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계속 뿌립니다. 코르티솔은 긴장 호르몬이에요. 위험하다, 도망가야 한다, 싸워야 한다. 이런 신호를 온몸에 보내죠. 그러면 심장도 빨리 뛰고 근육도 긴장하고 신경도 곤두서요. 이 모든 걸 진정시키려고 마그네슘이 엄청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 알 드신다고 해서 체감이 올 리가 없어요. 들어오는 양보다 쓰는 양이 더 많으니까요. 이런 분들은 초기 2주에서 3주 정도는 용량을 조금 높여서 회복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후에 가볍게 10분에서 20분 정도 걷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걷는 순간 긴장 모드가 꺼지고요. 부교감 신경이 켜지거든요.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2배로 쉬워집니다. 다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잠 안 온다고 고용량 멜라토닌까지 추가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건 오히려 수면 리듬을 더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만 제대로 쓰셔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면 리듬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요. 잠은 영양제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리듬으로 결정됩니다. 기상 시간이 오늘은 6시, 내일은 9시, 모레는 7시.
이렇게 들쭉날쭉하면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가 안 돼요. 그럼 마그네슘 아무리 드셔도 잠은 안 옵니다. 국립수면건강센터 조사를 보면요. 기상 시간이 불규칙한 시니어는 마그네슘 복용 효과가 30% 이상 떨어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기상 시간을 먼저 고정해야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면 저녁 멜라토닌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때 마그네슘을 드시면 효과가 배로 강해져요. 저녁에 블루라이트도 최소화하시고요. 수면제 드시는 분들은 마그네슘 병용 여부를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상 시간은 일정하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드시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이러면 전해질 균형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키려면요. 수분, 전해질, 마그네슘이 세 가지가 다 맞아야 하거든요. 물이 부족하면 마그네슘 효과는 절반도 안 나옵니다. 한국노년대사학회 보고를 보면요. 낮 동안 물을 800ml 이하로 마시는 시니어에게 저림과 지 증상이 2배 이상 나타난다고 합니다. 물만 조금 늘려도 다리 쥐가 확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낮 동안 700에서 900ml 정도를 여러 번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드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다만 저녁 7시 이후에 물을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야간요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저녁엔 천천히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요.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돕는 생활 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당 관리입니다. 밤에 갑자기 깨시는 분들 대부분이 혈당 문제예요. 혈당이 떨어지면 우리 몸은 비상 상황이다 하고 코르티솔을 확 뿌립니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에요.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죠. 이 순간 마그네슘이 신경을 안정시키려고 해도요. 코르티솔이 워낙 강하니까 완전히 밀려버립니다. 그럼 혈당을 왜 흔들까요? 취침 전에 드시는 빵, 우유, 과일, 간식 때문입니다. 특히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떡이나 식빵 같은 거요. 이런 거 드시면 혈당이 순식간에 확 올라갑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사과 1개, 배 1개. 건강하니까 괜찮겠지 하시는데 과일 속 당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과일 주스는 더 위험합니다. 당분만 쭉 빠져나온 거니까요. 우유도 유당 때문에 혈당을 흔들어요. 달달한 거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갔다가 자는 동안 뚝 떨어져요. 그러면 새벽 3시쯤 되면 몸이 깨어나는 겁니다. 해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엔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물 정도만 조금 드시고요. 여러분은 밤에 혹시 간식을 드시나요? 그 다음은 수분 타이밍입니다. 야간요 때문에 깨시는 분들. 이건 마그네슘 문제가 아니라 수분 타이밍 문제예요. 저녁에 갑자기 물을 많이 드시면요. 콩팥이 밤에도 계속 일을 합니다. 그러니 소변이 자꾸 마려운 거예요.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 7시 이후엔 천천히 줄이셔야 합니다. 목 마르시면 입만 축이는 정도로만 드세요. 그리고 전해질 균형도 중요합니다. 새벽에 다리 쥐나서 깨시는 분들. 이건 전해질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예요. 근육이 이완되려면요.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드시거나 음식을 너무 짜게 드시면 이 균형이 깨집니다. 그 상태에선 마그네슘이 들어와도 근육이 완전히 풀리질 않아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시고요. 짜게 드시는 분들은 소금 섭취를 살짝만 줄여주세요. 반대로 너무 싱겁게만 드시는 것도 안 좋습니다. 적당한 소금은 필수예요. 새벽에 다리쥐로 깨신 적 있으신가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루 종일 긴장하고 걱정하고 불안하시면요. 마그네슘이 실제로 폭발적으로 소모됩니다. 이런 분들이 고용량 영양제만 추가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걷기입니다. 저녁 식사 후에 천천히 10분에서 20분만 걸어보세요. 걷는 순간 우리 몸은 지금은 위험한 상황 아니다. 이 신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켜져 있던 긴장 모드가 꺼지고요. 부교감 신경이 켜져요. 코르티솔도 서서히 내려가고요.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2배로 쉬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침에 걸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침 걷기는 각성 효과가 있어서 활기를 주는 데는 좋지만 마그네슘 효과를 높이는 데는 저녁이 훨씬 좋습니다. 저녁 식후 6시에서 8시 사이가 골든타임이에요. 이때 가볍게 걸으면 밤에 멜라토닌도 잘 나오고요. 마그네슘 흡수도 더 잘 됩니다. 여러분은 저녁에 걷는 시간이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수면 리듬 고정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분들 보면요. 취침 시간, 기상 시간이 들쭉날쭉하신 분들 정말 많으세요. 멜라토닌은 리듬이 있어야 나옵니다. 하루는 11시에 자고 하루는 새벽 3시에 자고. 이러면 멜라토닌이 제 시간에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잠은 오는데 깊게 못 잡니다. 살짝 졸리다가 깨고요. 두세 시간 잤다가 깨고 새벽에 뒤척이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죠.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차피 잠을 일정하게 못 주무시니까 기상 시간을 고정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매일 같은 시간으로 잡아두면요. 저녁 멜라토닌 리듬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마그네슘 효과가 훨씬 강하게 들어와요. 이게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립니다. 첫 주는 힘들어요. 몸이 적응을 못해서 낮에 졸리고 밤에도 여전히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차 들어가면서부터 조금씩 리듬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저녁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고요. 새벽에 깨는 횟수도 줄어들어요. 3주차쯤 되면 확실히 체감이 오세요. 아, 이제 리듬이 잡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햇빛을 5분 이상만 쬐셔도 리듬이 더 빨리 잡힙니다. 햇빛이 눈으로 들어오면 우리 뇌가 아, 지금이 낮이구나 하고 인식해요. 그럼 저녁에 자동으로 멜라토닌이 나올 준비를 하죠. 여러분은 아침 햇빛을 얼마나 받고 계신가요?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그네슘 드셔도 효과 없으신 분들. 마그네슘이 나쁜 게 절대 아닙니다.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위산 부족한 상태에서 공복에 드시면 녹지도 않고 설사만 나요. 칼슘이랑 같이 드시면 흡수가 반토막 나고요. 물 안 드시면 전해질이 무너져서 다리 쥐는 그대로예요. 스트레스 많으면 들어오는 족족 다 써버리니까 체감이 없고요. 수면 리듬 무너지면 아무리 드셔도 잠은 안 옵니다. 이 조건들이 하나씩 쌓이면요. 마그네슘은 제 힘을 절대 못 씁니다. 반년 드셔도 1년 드셔도 똑같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이 기본 조건만 맞추면 어떻게 될까요? 같은 한 알이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식후에 드시고 칼슘과 시간대고 물 조금씩 자주 마시고 저녁에 가볍게 걷고 기상시간 고정하고 딱 이것만 지켜도 2주에서 3주 안에 체감이 확 달라지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사 반복되고 피곤함 지속되고 저림 악화되고 새벽마다 깨고 돈만 나가고 효과는 없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결국 포기하게 되죠. 나이 들면 다 소용없나 보다. 내 몸이랑 안 맞나 보다. 이렇게 단념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수면 속도 빨라지고 근육 긴장 풀리고 손발 저림 줄어들고 새벽 각성 확 줄고 다리쥐 거의 사라지고 눈에 띄게 안정되는 게 느껴지세요. 똑같은 마그네슘인데요. 쓰는 방식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한 가지를 가장 먼저 권해드립니다.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잡으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오늘 7시에 일어나셨으면 내일도 7시, 모레도 7시. 이것만 지켜도 멜라토닌 리듬이 살아납니다. 리듬이 살아나는 순간요. 마그네슘이 하는 일이 2배로 쉬워져요. 저녁에 드신 마그네슘이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물입니다. 낮 동안 700에서 900ml. 한 번에 몰아서 마시지 마시고요. 조금씩 자주 드세요. 커피는 커피대로 드시고요. 물은 물대로 따로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만 해도 전해질 균형이 잡히면서 다리 쥐가 확 줄어듭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 복용 시간 바꾸세요. 공복 아니고 식후 10분 안에. 칼슘 드시는 분들은 아침에 칼슘, 저녁에 마그네슘. 이렇게만 떼어도 흡수율이 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영양제는 마법이 아닙니다. 도구예요. 망치가 아무리 좋아도 못을 비스듬히 치면 안 박히잖아요. 마그네슘도 똑같습니다. 조건이 맞아야 제대로 박힙니다. 오늘 영상은요. 마그네슘이라는 도구가 여러분 몸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게 만드는 환경 만들기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댓글에 여러분 경험 남겨주세요. 마그네슘 드시는 이유가 수면 때문인지 저림 때문인지 지금 형태가 글리시네이트인지 산화 마그네슘인지 언제 드시는지 한 줄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댓글 하나가 저한테도 큰 도움이 되고요. 다른 시청자분들한테도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됩니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은 꼭 편안하게 주무시길 바랍니다.